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설계 품목의 설명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구성요소 미세 조정을 이용하여 3차원 조립품에 대한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립이 완료된 IAM 파일을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해 볼 건데요. 프리젠테이션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각종 발표 시 사용하는 자료 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설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 설계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는 상세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해야 될 때 그러한 자료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립에 대한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해도를 작성을 해주고 또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영상을 작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여 템플릿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으로 들어오면 바로 삽입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창에서는 조립품 파일만 선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레버 에어척 파일을 열기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 에어척 파일은 앞 시간에서 작성한 조립품 파일이죠.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 파일과 리본 메뉴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모형 검색기가 있는데요. 추가로 생긴 부분은 아래에 있는 스토리보드와 오른쪽에 있는 스냅샷 뷰입니다. 이 스냅샷 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카메라 시점이라던가 분해된 시점을 새 스냅샷 뷰로 이용해서 딱 저장을 해놓고요. 그 저장된 뷰로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보드는요, 분해를 하는 순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작성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해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뷰를 작성할 때는 위쪽에 있는 구성요소 패널에 있는 구성요소 미세 조정 항목을 이용을 하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창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양식이죠. 어디냐면 우리 부품 모델링 할 때 직접 편집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거기랑 똑같이 위쪽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 필터가 있고 원점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방향을 로컬로 할 건지 아니면 이 표준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추가된 부분은 이 아래쪽 부분인데요. 트레일이라고 하면 분해되는 경로를 말하고요. 밑에는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하면서 자동으로 스토리보드에 그 작업을 추가를 하는데 그 작업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Shift 또는 Ctrl 키 누른 상태로 실린더만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품이 조립되는 또는 분해되는 방향 지정을 해줄 거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끌어서 움직이거나 또는 직접 이동할 값 100mm 이동하겠다 하면 100을 입력을 하고 V표 또는 엔터를 누르면 분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분해가 됐으니까 아래 스토리보드에도 분해되는 부품에 대한 작업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위쪽에 있는 타임바를 움직이면 그 타임에 맞춰서 얘의 이동 경로가 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로 UCS가 Y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Y 평면으로 이동해서 얘를 평면도 그리고 여기는 등각뷰로 가서 홈뷰로 맞춰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방향에 맞게 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트레일이 일단 생기게 했는데 원하는 트레일은 가운데 있는 한 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불필요한 트레이들이 보입니다. 이 트레이들은 일단 화면에 보이는 트레이를 클릭한 후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세 번째 트레일 세그먼트 숨기기가 있어요. 현재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선택한 트레일만 숨기기가 되고요. 그룹으로 하게 되면 이 미세 조정이 일어났던 그 작업에 대해서 전체가 숨기기가 됩니다. 숨기기가 된 트레일을 다시 표시하고 싶다면 옆쪽에 있는 전개도 항목 앞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조립품이 하나 있고요. 미세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세 조정을 확장시키면 방금 100mm 이동했던 작업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얘도 또 확장시키면 이 작업에 포함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살리고 싶은 트레일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선택한 후에 우측 마우스 클릭, 트레일 세그먼트 표시에서 현재 로 해주면 됩니다. 그룹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시 되살아나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트레일은 숨기고 내가 원하는 트레일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원하는 경로에 따라서 분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도면처럼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린더에서 스냅니 앞쪽까지 구성요소 미세 조정이 되었죠. 이제는 이 뒤쪽으로 한번 순서대로 분해를 해볼 건데요. 먼저 스냅니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이동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피스톤과 바깥쪽에 끼워지는 오링, 그리고 오링의 내부 부분, 피스톤 로드와 실린더 헤드, 그리고 오링이 조립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또 핑거가 조립되었는데 핑거에 하나만 분해를 해서 또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볼트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경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이 간격은 감각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헤드의 경우에는 피스톤 로드가 불투명 화면 뒤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벤터 화면 이동해서 지금 순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뷰의 방향부터 맞춰줄 거예요. 아까 지정했던 홈뷰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등각뷰 상태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구성요소 미세 조정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실린더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 중에서 제외해야 되는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시링인데요. 시링이 지금 선택이 어렵죠. 선택 해제가 어려워요. 그때는 옆쪽에 있는 전개도 아래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조립품 파일이 있고요. 얘도 확장하면 부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미세 조정 다시 실행한 다음에 실린더를 제외한 모든 항목 선택 후에 여기 있는 KSB 1336 항목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체크 해제해주면 여기 있는 실링만 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방향 또 지정한 다음에 이동할 만큼 거리 옮겨주면 되겠죠. 이때 이동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잘 보고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모두 선택하는데 피스톤과 바깥쪽에 끼워지는 오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이죠. 이때 이 로컬이 부품의 방향에 따라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로컬을 표준으로 바꿔주면 UCS 좌표계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40. 불필요한 경로 같은 경우 미세 조정에서 해당하는 미세 조정 선택 후에 일단 트레이를 전체 숨기고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경로만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시를 하고자 하는 트레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일 경로가요, 원점 좌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에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센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이쪽에 있는 링을 기준으로 트레일을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쪽에도 경로가 하나 만들어졌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경로가 짧을 수도 있고요. 끊어질 수도 있고요.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를 찾아서 트레일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얘네 두 개는 또 트레일이 필요 없겠네요. 자, 다시 한번 구성요소 미세 조정
그래서 전체 선택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내부에 끼워지는 오링과 또 부품에서 내부에 끼워지는 오링. 지금 얘는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선택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 해제한 후에 이동시켜주면 2개만 남겨놓고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원하는 경로만 남기고 숨기기 해서 표시를 해주면 트레일이 만들어지죠. 지금 앞쪽에 보니까 여기가 살짝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경로가 부족하니까 그 앞쪽 작업에서 트레일을 표시를 해주면 연결이 되겠죠. 구성요소 미세 조정에 보면 회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의 시작점이 임의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찾기를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임의 지점에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 다음 방향을 바꿔서 회전을 해줄게요. 이 회전한 경로가 생겨나는데 이 회전 경로가 그 앞에서 만들어진 트레일의 끝점에서 만들어져요. 이 회전 경로는 완전히 숨길 거고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이 끝점에서부터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점이 틀어지다 보니까 어긋나 있죠. 이렇게 연장된 트레일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보다는 그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분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전 구성 요소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미세 조정 항목에서 해당하는 미세 조정 위에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세 조정 안에 있는 항목을 변경하고 싶다 하는 경우 여기서 부품 체크 해제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실린더 헤드랑 피스톤 로드 얘네 2개를 체크 해제하고 싶다.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미세 조정 삭제 현재 이렇게 하면 2개의 부품만 이 미세 조정 부분에서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오링의 작업도 삭제하고 싶다. 여기 미세 조정에서도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스토리보드에 그 작업이 있죠. 이 작업을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면 그 작업이 없어져요. 저는 여기 작업은 볼트만 남기고 전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값은 클릭하면 바꾸는 창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값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트리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구성 요소 미세 조정. 이번엔 핑거의 한쪽 파트만 할 건데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부품을 선택해야지 안 그러면 함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후에 방향 지정 후에 엔터하면 조정이 되고요. 이때는 수량이 별로 안 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3개의 트레이선 선택 후에 숨기기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구성 요소 미세 조정.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분해도와 동일하게 분해가 되었죠.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있는 커버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투명은 이 분해 뷰에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투명이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럼 어디서 봐야 되냐? 열기 했을 때 앞에서 저장했던 IAM 파일을 열기를 하게 되면 이 실린더 헤드를 투명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분해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투명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개도가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표현에 들어가면 여기에 연관을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관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계의 연관성이 끊어져요. 그래서 레버의 척을 다시 피스톤 헤드의 투명도를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변경되지 않죠. 만약에 기준 조립품 파일에 모양 정보나 이런 정보를 연관하겠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관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재지정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체크 해제한 후에 이 실린더 헤드의 색상을 위쪽에서 별도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명 녹색으로 하게 되면 투명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작업들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작성된 현재 장면은 제가 새 스냅샷 뷰 클릭해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 스냅샷 뷰는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의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분의 1 위에서 다시 한번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스냅샷 뷰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을 할 때 이 트레이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얘는 스토리보드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링크를 끊어야지만 편집이 가능하고 이때 값을 제가 확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뷰 편집 마침으로 오게 되면 원본의 거리값은 120인데 스냅샷으로 만든 이 뷰는 150으로 되어 있죠. 이 스냅샷은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도면 뷰 작성과 레스토로 게시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캡처한 이 장면을 도면으로 만드는 게 도면 뷰 작성이고 레스토로 게시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파일 위치 저희 프로젝트 폴더 경로로 해줄 거고요. 이 파일의 이름은 스냅샷 뷰의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볼 건데 그냥 저장하게 되면 인벤터 바탕화면의 색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인벤터 샘플 파일 폴더에 분의 1 하고선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배경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만약에 레스토를 게시하는데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싶다면 투명 배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분의 1 하고선 따로 파일이 또 저장이 되고 배경이 투명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 볼트의 방향을 한 번 더 꺾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성요소 미세 조정 이용해서 이 방향을 한 발게 꺾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꺾어서 이동을 했고 트레일이 생겨났죠. 아,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죠. 이 순서는 모형 검색기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드래그 드롭해도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면 아예 이 안에 포함된 항목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힘드니까 이때는 해당하는 트레일을 선택 후에 구성 요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이 이 경로네요. 이 작업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이네요. 그러면 이 스토리보드에서 이 작업의 순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작업들을 얘 뒤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이 경로로 바뀌겠죠. 이 작업은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선택 항목이 있는데 그룹을 전체 선택을 할 거고요. 이 그룹 전체를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이동시킬 거고 이 발을 움직여주면 이 항목이 여기 있던 부분이 앞쪽으로 이동이 되었죠. 그래서 작업의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스토리보드에서 해당하는 작업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선택을 할 때 시간 편집이 있어요. 얘가 2.5초씩 지속이 되었잖아요. 이 시간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그룹 전체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세 조정 편집이 있죠. 그러면 포함할 구성 요소를 컨트롤 키 포함할 구성 요소를 그냥 선택을 하거나 또는 선택 해제할 구성 요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해 작업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플레이 바가 있어요. 제일 왼쪽 버튼 클릭한 후에 재생 버튼 누르면 각 작업이 2.5초씩 진행이 되죠. 그러면 분해되는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분해되는 영상은 리본에 보시면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하면 얘를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만약에 얘가 조립되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끝에서 뒤로 재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분해가 아니라 조립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초가) 너무 길다 하면
해당하는 작업,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작업을 삭제해서 미세 조정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작업을 또 지울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참고로 이번 차시는 연습용 분해 도면도 하나 샘플 파일로 제공이 되니까요.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8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